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과서 26에서 29페이지 내용을 먼저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준비해 놓고 교과 내용에 밑줄 그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이제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 B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 B는,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말 속에 이미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하고 서로 다른 성분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선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커에 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탄산칼슘 백묵을 가지고 한번 분필을 자르면서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고, 오늘은 또 물을 가지고 한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는 비커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물의 양을 90g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물 90g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1800년 초에 물을 이룬 성분은 두 가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나오는 결과 중에서 한 가지는 이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물 90g을 분해를 시켜서 수소하고 산소의 양을 각각 질량을 재보면 수소가 10g, 산소가 80g 들어있구나 하는 것이 밝혀졌어. 물 90g 중에는 수소 10g, 산소 80g이 들어있어요. 비율로 치면 얼마입니까? 1대 8의 비율로 이 물을 구성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질량 B가. 자, 그럼 이번에는 물의 양을 줄여서 따라냈어. 물을 따라내가지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었어. 45g으로 줄었어요. 물의 양을 45g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수소와 산소를 분해를 시켜서 각각의 양을 재보니까 놀랍게도 수소의 양이 정확히 얼마로 줄어드느냐, 반으로 줄어서 5g이 되고, 산소의 양은 40g이 돼서 여전히 비율로 따지면 1대 8의 B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물이 45g이 아니고 처음에 90g이 있었는데 10분의 1로 줄여서 9g만 남겨놨다고 가정한 거죠. 물 9g이 있어. 그럼 어떻다는 거야? 물 9g, 수소는 몇 g이고 1g이고 산소는 몇 g이다? 8g이 된다 하는 거예요. 1대 8대 9의 질량의 비를 화합물 속에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조금 하나 더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물의 양을 이 중에서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선생님 손에 이만큼 물방울을 따랐어요. 그러면은 현재 선생님 손에 있는 물,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이렇게 물이 떨어졌어. 그럼 지금 선생님이 떨어뜨린 물의 양 속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은 각각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해해 보면 그 B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수소가 1g 있으면 산소는 8g, 수소가 2g 있으면 산소는 16g, 이렇게 정확히 1대 8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들어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가죠? 자, 그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그럼 교과 내용 중에서 우선은 26페이지에 배움활동 위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합물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화합물이라는 정의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들어있고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면 그 서로 다른 각각의 원소 사이에는 항상 변치 않는 질량비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배움활동에서는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구하기가 나와 있어. 그리고 왼쪽에 사진으로 마그네슘을 이제 연소시키는, 태워버리는 이제 사진이 나와 있고요. 마그네슘은 이게 은백색의 고체인데 여기에서 불을 붙이면 이제 밝은 빛을 내면서 탑니다. 마그네슘이 탄 후에
흰색의 고체 물질이 남게 됩니다. 은백색의 고체에서 이제 흰색 고체로 타고난 상태로 남게 된다 하는 것이 오른쪽 사진에서 벌어진 상황이야. 원래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마그네슘은 순수한 은백색인데 그것을 이제 태워버리면 밝은 빛을 내면서 이제 타버립니다. 그걸 연소라고 하고 연소가 끝나고 나면은 재처럼 마그네슘의 재처럼 남은 것이 흰색 고체 물질이 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마그네슘이 탈 때 일어나는 반응에 반응물과 생성물을 조사한 후 반응식을 써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써보면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을 찾아봅시다. 자, 반응물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생성물은 뭐가 됩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별로 안 나왔어요. 자연히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연소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반응물 생성물을 확인했고요. 자, 마그네슘은 효던소 고체 물질이니까 자, 마그네슘 원소 기호를 가지고 마그네슘의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하는 거죠. 산소는 자, 아보가드로의 분자로 산소 기체를 표현했어요. O라고 쓰면 안 된다. O2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산화 마그네슘은 MgO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자, 산화 마그네슘이 MgO2였으면 딱 좋았죠.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반응물 생성물이 딱 맞았는데 산화 마그네슘은 MgO2가 아니고 MgO예요. 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을 기억해 두고 자, 여기는 산소 원자가 한 개인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두 개니까 MgO가 하나만 가지고는 질량 보존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2를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O 산소 원자도 두 개가 되고 마그네슘도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써줘서 반응식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그네슘 Mg, 산소 O2, 산화 마그네슘 MgO라고 쓰고 O2에 있는 원자 개수와 MgO에 있는 원자 개수가 다르므로 MgO라는 분자의 개수를 2배로 늘려주고 마그네슘도 2배로 늘어난 상태. 그렇죠? 네, 한번 잘 보고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진의 26페이지 오른쪽에서 은백색의 마그네슘을 연소시켰을 때의 상황을 화학 반응식으로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화합물은 누굽니까? 바로 산화 마그네슘. 이게 화합물이죠? 여기는 화합물이 아니야. 원자의 종류가 하나뿐이 없어. 여기도 원자의 종류가 하나뿐이 없어. 산소 원자, 여기는 마그네슘 원자. 그런데 여기에는 마그네슘 원자, 산소 원자, 원자의 종류가 두 개고 두 개의 원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서 이 MgO를 우리가 화합물 이렇게 말하는 화합물. 그럼 이 화합물 MgO를 구성하고 있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해봤느냐? 자, 오른쪽 정리하기에 보면은 이렇게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적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색에다가 메모를 해보겠어요. 자, 가, 나, 다, 라.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마그네슘의 질량 몇 그램? 0.3g, 0.6g, 0.9g, 1.2g 이렇게 0.3g씩 양을 더 늘려가면서 반응을 시켜봤어요. 이때
산화 마그네슘 MgO. 이건 마그네슘의 질량, 이거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에요. 얼마 들어있어요? 얼마가 나왔어? 0.5g. 얘는 얼마? 0. 아니고 1.0. 여기는 1.5. 여기는 2.0.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이건 이제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산소의 질량은 얼마인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질량 보존이 되려면 산소하고 마그네슘하고 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니까 산소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산소의 질량은 0.2g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0.2g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화학식으로 써서 좀 헷갈릴 소지가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우리말로 먼저 써놓겠어요. 이거는 마그네슘, 여기는 산화 마그네슘, 여기는 산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죠. 질량이에요, 여기 질량. 질량.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됐느냐? 0.2g이 나왔어. 얘는 얼마가 나왔어요? 0.4g. 얘는 0.6g. 얘는 얼마? 0.8g이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마그네슘 0.3g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이룰 때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0.2g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0.3, 0.2. 3대 2.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 자, 0.6과 0.4도 역시 몇 대 몇이에요? 3대 2. 이것도 0.9 대 0.6도 3대 2. 1.2 대 0.8 역시 3대 2. 그렇죠? 산소 대 마그네슘은 2 대 3,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 2. 이렇게 질량의 비가 질량 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실험으로 통해 알아낸 거예요. 이 실험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 밑에 나타나는 게 2번 정리하기죠. 네, 2번 정리하기. 자, 선생님이 지금 기록해 놓은 자료 중에서 산소의 질량만 이 부분만 교과서에 메모를 해서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는 자, 가로하고 세로를 통해서 나타냈고, 가로에는 이제 마그네슘의 질량을 써놨고, 세로에는 이제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의미하는 바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얼마로? 0.3, 0.6, 0.9, 1.2 이렇게 양을 달리해 나갔죠? 이때 산화 마그네슘의 양은 어떻게 증가했어요? 0.5, 1.0, 1.5, 2.0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했죠? 그래서 각각의 대응하는 좌표에 해당되는 점을 찍어봤더니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대응한다. 대응해서 이렇게 결과에 나와 있는 표를 그래프로 옮겨가지고 0.3g의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은 만들면 0.5g이 생긴다. 0.5g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자, 마그네슘하고 이번에는 산소의 질량으로 여기 산화 마그네슘 대신에 산소의 질량으로 한번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그래프가 교과서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마그네슘은 여전히 0.3, 0.9, 0.9, 1.2가 됐고, 그러면 이제 0.5 중에서 산소의 질량, 이제 산소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0.2, 0.3, 0.2를 더해서 0.5가 된 거죠? 그 다음에 0.6 속에는 산소하고 얼마를 만나야 된다? 0.4, 0.9는 0.6, 1.2는 0. 얼마? 8.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래서 이런 형태 다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그래프의 좌표를 찍어서 정리하기 2번을 완성하면 되겠어요.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3번은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설명해 보자. 산화마그네슘을 결론.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B는 얼마? 마그네슘 먼저 3대 산소 얼마? 2. 이렇게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 2. 예. 질량비가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이다.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3대 2이다. 3대 2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 30g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싹 태워서 산화마그네슘으로 싹 다 바꿔버리려면 적어도 산소는 몇 그램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0g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30g의 마그네슘을 싹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움 활동에 대한 정리하기 1, 2, 3번을 쭉 맞춰봤어요. 자, 그 밑으로 와봅니다.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또한 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등장하는 것은 산화마그네슘,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또 산화구리, CuO, 산화구리, 산화제 2구리.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원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 화합물, 공교롭게 산소가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이런 물질 사이에는 두 가지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요거는 알아냈지. 이때 Mg와 O 사이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2고, 요때 여기에서는 H하고 O 사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자,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써보면 이것은 마그네슘 대 산소는 몇 대 몇? 3대 2의 질량비. 이건 좀 전에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고, 자, H2O는 좀 전에 선생님이 컵을 들고 물을 90g 준비했더니 그 중에 10g은 수소고 80g은 산소였다. 그래서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이다. 자, 요런 정도의 질량비를 말해주고, 자, 구리하고 산소 사이의 질량비는 얼마냐? 이것도 역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림 1-10번 별표하세요. 그림 1-10번에 보면 오른쪽에 나와있죠. 산화구리 5g 속에 얘가 5g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구리가 4g이고 얘는 1g 들어있다는 걸 실험으로 밝혀줬어. 그러면 구리하고 산소는 항상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대 1로 결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적어도 선생님이 설명해준 이 세 가지 화합물에 대한 질량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교과서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다. 좋습니다. 밑에 보겠어요. 프루스트는 실험을 통해 실험을 알 수가 없었어.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에 물이 90g이 들어있는데 실험을 해본 거야.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데 수소는 몇 g이 나올까? 90g 중에 했더니 10g이 나온 거예요. 산소는 80g이 나온 거야. 자, 이번에는 물을 반으로 줄여서 따라내고 45g만 남겨놓고 45g 중에 또 수소는 얼마 있을까? 그랬더니 얼마 있는 거야? 5g이 들어있고 산소는 40g이 들어있고, 그래서 1대 8의 질량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프루스트는 실험을 통해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6페이지, 27페이지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나 끊고 다음에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다시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두 페이지에 대한 내용, 교과 내용에 잘 정리하고 메모해서 좀 확인해 놓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28, 29페이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